기업들이 막연하게 좋은 명문대학에 나온 성적 좋은 학생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뭔가 지적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남는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여러분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론, 근거, 방법의 순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주는 게 맞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신정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회사에 3C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대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뭐 졸업한 학생들 뭐 전부 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직무를 어떤 산업군에 가서 무슨 직무를 어떤 산업군에 가서 할 거야.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오로지 그 산업에 관련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3C를 준비해야 돼요. 고객, 자사,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 경쟁사. 이 세 개를 내가 훤히 꿰고 있어야지 글도 쓰고 면접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자네가 입고 온 브랜드의 옷 브랜드는 뭔가 한번 펴보게. 로가디스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화장품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자네가 바르는 화장품은 뭔가? 왜 우리 걸 안 쓰고 그걸 쓰게 됐는가? 우리 브랜드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응?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쟤인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글 쓸 때도 화장품 얘기요. 면접할 때도 화장품의 3C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빨리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어떤 직무를 무슨 산업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산업에 관련된 3C를 준비를 해야 돼요. 3C를. 3C가 뭐냐? 고객, 자사,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 경쟁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3C를 분석해서 뭐야? 내가 그 회사를 이길 수 있는,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대안을 하나 나름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내는 것이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C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업은 다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빨리 어떤 직무를 어떤 회사에 가서 할 것이냐. 산업군을 결정하고 3C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 전략을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항목들 보세요. 자,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냥 학생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니까 확 지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회사는. 너가 우리 회사 선택한 이유가 뭐고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노력을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직무를 지금도 결정 안 했는데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그냥 공부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이너스라는 거지. 얘는 지금 그런 이상한 걸 묻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걸 묻고 있는 거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자, 인문학도인데 너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전했다. 개발자로 지원했다. 너 왜 인문학도가 왜 개발자로 지원했냐? 자, 내가 학교에서 잠시 멈추고 내가 역사학과지만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쌍용정보통신에서 이러이러한 과정 자바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6개월 동안 해서 내가 뭘 만들었다. 이거 입증시키니까 취업되더라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하드웨어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컴퓨터 언어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입증시키면 되는 거예요.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LGU 플러스예요. 여기도 유사한 문제가 또 있잖아요. 보세요. 자, 직무를 왜 선택했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직무를 회사 입사 후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냐? 너가 지원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 이게 뭐 직무를 결정해야 노력을 하지. 현장 경험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가서 하든지. 그죠? 자, 엠코 코리아 미국 회사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희망하는 직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너가 희망하는 직무. 그러니까 직무를 결정하고 너가 뭘 준비를 했냐를 기업들이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직무를 결정하고 어떤 산업군에 가서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뭘 할 건가가 결정이 돼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결정되면은 뭐 막연해요. 그냥 취업하는 것이. 예.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공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전공을 살릴까 말까를. 그렇죠? 만약에 안 살린다 그러면 전공을 안 살린다 그러면 전공을 살릴 경우에 하드웨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 컴퓨터 언어를 써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를 입증시켜야 돼요. 컴퓨터 공학을 나왔는데 내가 전공을 살리지 않고 인사 쪽으로 가겠다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빨리 결정해 줘야지 뭔가를 준비할 것이 나선다는 거죠. 하드웨어, 전공을 내가 살리지 않겠다 그러면 뭐야? 소프트웨어가 강해야 돼요. 문서 만들기 잘해야 되고 파워포인트 문서 만들기 잘해야 되고 엑셀로 뭐 그래프나 데이터베이스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파워포인트로 멀티 슬라이드 만들어서 발표 같은 거 잘해야 되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자, 어떤 산업군에 가서 일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는 어떤 잠재력. 우리는 그냥 성적 순회해서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했지 내 몸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학생들이 4학년이 돼서도. 예. 근데 저는 제가 일본 회사 이렇게 갈 때 보니까 직무 적성 검사의 1순위가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저 직장 생활 한 7.5년 근무한 다음에 아, 내가 컨설팅 회사를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차렸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는데 늘 즐거워요. 왜? 내 몸속에 가장 우수한 에너지니까, 잠재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무 적성 검사를 해서 공부한 것 말고 여러분 몸속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오랫동안 우리가 일한다고 보면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즐겁고 재밌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나는 기계공학과 전공을 안 살리고 뭐 경영지원직군에 가서 일을 할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은 기계공학과에서 학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췄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뭐 문서 작성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갖춰야 되고 만약에 공대 학생이 내가 전공을 살려서 간다 그러면 뭐예요? 하드웨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하드웨어 부분을 입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실험, 실습, 프로젝트 연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실습 해봤습니다. 한 줄 딱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습이 뭔지 읽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프로젝트나 연구했던 어떤 프로젝트명, 목적과 배경, 기간, 내가 맡았던 포지션, 그다음에 수행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들,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뭘 기여할 겁니다는 회사 기여도까지 작성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탈락한 서류를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식상한 단어들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가운 보는 순간에 클릭 아웃입니다. 너무 식상하니까 왜 안 읽어요. 일남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 클릭 아웃이야. 이게 1초에 그냥 딱하면 날아가잖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글은 좋지 않은 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자기가 그럼 내가 역량을 키워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응? 그다음에 우리가 왜 서류를 자기소개서를 문서처럼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거든. 회사에 있는 분들은 맨날 이것만 보지 앞에 있는 편집글로 된 거를 안 봅니다.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독 자기소개서를 앞에 있는 편집글처럼 써서 보내거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앉아서 문서만 봐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정말 읽기 싫다. 회사의 상사들이 서류를 보고 야 어떤 게 싫냐? 어려운 문장 외국말 콩글리시 쓴 것 아까 한문 줄이다 쓴 거 그거 싫어하는 거요. 예? 숫자만 나야 하는 거 지원 동기에 마이너스 3,800 쓴 놈도 있어요. 그럼 뭐야? 나 뽑으면 3,800 적자인데 밑에다가 역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겠지. 그런 의미 없는 소리예요. 자, 근거 없는 주장. 이 회사는 지금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거가 뭔데? 모르는 거야. 예? 같은 내용의 말을 천자 쓰세요, 이천자 쓰세요 하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결론이 뭔지 몰라. 그래, 뽑으라는 거냐, 말하라는 거냐. 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읽는 사람이 또는 듣는 사람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뭐냐? 이거거든, 이거. 앞에 편집글. 그래서 이 편집글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6개월간 현장 경험을 한 이제 타이틀을 딱 걸어주고,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대. 어디서 해봤을까? 밑에 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을 항상 개조문화시켜서 압축 요약해서 상대방 눈에 딱 느낌이 오도록 써주는 것.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결론, 근거, 내가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 근거, 방법으로 글을 써라. 은유법이나 추상적인 결론 같은 건 쓰지 마세요.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뭐 교수님이 강의 한 대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교수님 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너 쓴 자기소개서 한번 가져와 볼래? 내가 한번 봐줄게. 그래서 탁 가져왔어요. 근데 타이틀이 이거예요. CJ.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기업. 그거 떨어졌지. 그게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아주 중요해요. 개조문화 시켜서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결론을 임팩트 있게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두세 줄 풀어주는 것. 그다음에 내가 했거나 할 줄 알거나 기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뭔가 제안사항을 1, 2, 3 정리를 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근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가. 자, 그래서 자, 결론. 이거는 뭐 영화 보급 회사에 취업한 학생이 쓴 거예요. 자, 일머리를 풀어내는 창의적 인재. 일머리를 풀어내는 창의적 인재. 이게 타이틀이에요. 저는 타이틀 굉장히 좋죠. 일머리를 풀어낼 줄 아는 사람.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타이틀, 커버링 메시지를 딱 제4의 물결 인간 중심의 감성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즐겁고 더 재밌게 놀려고 한다. 그 중에 뭐야?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영화 쪽에 관련돼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봤어요. 영화가 생소한 게 아니라 내가 해봤습니다를 이렇게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치?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집글로 쓰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읽는 사람이 빨간 볼펜을 들고 얼마나 심각하게 읽어줘야 저걸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본 거라든가 할 줄 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생각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편집글로 쓰셨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 밑에다가. 그죠?
자, 이렇게 쓴 자기소개서를 혹시나 보시거나 쓸 수 있었던 분. 그렇네요. 지금부터는 저렇게 쓰세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혹시나 과도기니까 성장 과정 뭐 이런 거 묻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뭐 오남매 중 넷째로 뭐 이런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성장 과정을 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산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졌거나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옛날부터 뭔가 준비된 사람이구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아, 얘가 옛날부터 준비를 했구나. 그다음에 장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장점. 내가 지원한 직무가 영업이야.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열정과 도전 정신이 남보다 100배가 높은 인재야. 그러면 돈을 만진다 그러면 뭐예요? 자금팀. 윤리와 도덕성이 남보다 탁월해야 되거든. 금융사고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생산직에 가는 친구는 장점이 뭐가 돼야 될까? 성실함과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직무마다 필요한 성향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장점 적으라 그러니까 끈기 이런 걸 적는 거야. 그러니까 그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찍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 있는 어떤 성향을 내가 갖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 이 친구는 지원한 직무에 장점,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장점, 단점 이렇게 적는 거고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은 피하세요. 자금 담당을 지원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도벽이 있다.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응? 영업하러 가는 애가 체력이 약해서 문제입니다. 이거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치명적인 것 외에는 내가 적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노력하는 것 부분을 적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단점 적으라니까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어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엄청 좋은 장점이거든 사실. 그건 단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점은 단점 같은 단점을 적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표현해주면 딱 되니까 자기 단점도 시인 못하는 애가 회사에 쓸까요? 안 씁니다. 예, 자기 단점 시인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무하고 치명적이지 않아. 회사 생활하는데 치명적이지 않아. 괜찮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원 동기.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바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바꿔할 수 있는 걸 내가 경험했다. 또는 지원 동기. 야, 너네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CIT 그러니까 컨버전스 플러스 IT 똑똑한 침대를 못 만들면 앞으로 너네 회사는 비전이 없다. 나 뽑아주면 내가 똑똑한 침대를 만들어줄게. 내가 이런 거 공장 가서 일을 몇 년 동안 해봤어. 몇 개월 동안 해봤어. 또는 야, 너 회사 나 뽑아주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 줄 테니까 너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가 지원 동기에다 써지는 거죠. 미래 포부. 우리 회사와 연관돼 있는 내 직무와 연관돼 있는 뭐 5년이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데 기여할게. 저희 학교 학생이 현대자동차 뭐 개발실로 가는데 지원 동기 미래 포부이잖아요. 10년 후에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겁니까? 하고 딱 문항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팀장이 돼서 조직원을 열심히 이끌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그죠? 10년 후에 뭐 할 거냐. 전기자동차, 탄소 수소자동차 만드는데 뭔가 기여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해야지 팀장이 돼서 조직원을 이끌고 연공서열에서 때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여기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여주고요. 장래 포부는 단계별로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미래에 대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자, 1년에서 입사 후 3년, 3년에서 7년, 뭐 입사 후 10년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아주면 보는 사람도 생각이 이렇게 명쾌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 흐르듯이 소리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 이 친구가 옛날부터 이 지원한 직무라든가 우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얘가.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친구가 지원한 부서에 성향도 적합하고 어디서 경험도 해봤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한번 불러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이게 면접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성장 과정에 해당되는 글 중에 하나가 좋은 사례예요. 자, 업종 지원부서 성장 과정을 연계해라. 연계해라. 자, 건설, 건축 설계, 성장 과정, 헤비다트, 집 짓는 거, 람 설계 동아리, 차세대 건축 아카데미. 뭐야? 어렸을 때 내가 크면서 지원하는 직무라든가 산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나 준비한 것, 이거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거야. 서로 연계를 딱 시켜서 고등학교 때 헤비다트, 건축, 이거 시공, 경진대회 나갔고, 건설 분야에서 뭐 11 차세대 뭐 건축 아카데미 수료하고 다 건설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라든가 이 산업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게 뭘까? 이런 걸 적으라는 거지. 생각을 저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각화 전략으로 판로를 개척해라. 여성 생리대와 화장지를 팔고 있는 유한 캠벌리. 매출이 빠지고 있어요. 경쟁사가 누굴까? 경쟁자가 누굴까? 유한 캠벌리? 유한 캠벌리. P&G 그룹? LG 생활건강? 이거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잖아,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타이틀이 CJ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기업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쓰고 있는 실전적 언어를 쓰는 거야. 자, 다각화 전략.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다각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야, 유한 캠벌리 너 지금 1등하고 있지만 매출이 빠지고 있지. 그 원인을 얘기해 줄게. 새로운 산업에 적이 나타났어. 그게 비대야. 비대는 앞으로 계속 커지니까 이거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 가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1, 2, 3. 타이틀 커버링 메시지 1, 2, 3로 나열해라는 거지. 자, 당사를 지원한 목적과 동기. 목적과 동기 일단 두 가지로 나누고, 야, 남양분유 너 지금 갈증이 엄청 많지? 왜? 7만 명의 아이가 빠지니까 남양분유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건국우유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출생률 7만 명씩 빠지기 시작하는 그 회사가 서울대학교 무슨 경영학과 1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그 갈증 요인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세상이 된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걸 끙끙거리고 학점이나 스펙을 쌓으려면 백날 그걸 못 찾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데 오면 스터디도 만들고 아는 사람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떤 걸로 갈 거냐, 뭐 금융으로 갈 거냐, 유통으로 갈 거냐, 그런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모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산업군을 분석하다 보면 아이들로부터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장하는 이런 산업의 각 분야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막연하게 좋은 명문대학에 나온 성적 좋은 학생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뭔가 지적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런 말이에요. 남양분야의 갈증 요인을 해결할게. 야, 너 손실 보고 있지 않냐? 내가 매출 저조 극복하고 이 전략을 연구해주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줄게. 지원 동기는 시장 확대 전략으로 기존의 제품을 다른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시장 확대 전략이라 그래요. 기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남양분유가 만드는 제품, 아가방이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다른 시장으로 가라. 중국 시장으로 가라. 너네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중국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남양분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지사를 만들어서 훨씬 한국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서류가 정말 좋은 서류죠. 이게 제가 예전에 차등화 취업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에 기업이 정해놓은 학교의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성균관대 대한민국 1군 학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군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군이 되면 되거든. 이런 서류가 1군이 될 수 있는 나의 등급을 높이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의 등급을 높이면 취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삼류대학을 다니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계속 집중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라든가 내 회사를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저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미래 포부, 입사 후 미래 포부. 자, 우리 회사에서 10년 후에 당신 뭐 되냐? 마그네슘 휠을 개발하는데 뭐 기여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핸즈 코퍼레이션이라고 강소기업에 나왔던 세계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뭐 세계 3위 하는 기업인데 중견기업이에요. 거기 TV도 나왔던 회사인데 거기에 가는 학생이 쓴 거예요. 근데 교재 안에서는 뭐 이게 뭐 알루미늄 호일로 뭐 이런 거 마그네슘 호일로 없어요. 사실은 저도 학부 졸업하고 일본 스미토모에서 뭐 자동차 이 다이아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그때 벌써 저희는 알루미늄 호일로 또는 마그네슘 호일류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있길래 이제 제가 좀 도움을 줘서 이렇게 마그네슘 만드는 마그네슘 호일에 대한 글을 썼더니 면접관들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마그네슘 호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가 어떻게 이 글을 썼냐, 그 사람들도 생소한 얘기를 얘가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개발실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과서에는 정말 지난 화석 조각의 이야기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 개념이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막연하게 뭐 두리뭉실하게 글을 막 쓰는 것보다도 숫자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K 마트에서 6개월간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 2, 3.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마트에 뭐 판매 시설 쪽으로 내가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인턴하기 어려우면 같은 유통 쪽 계열의 편의점에 가서라도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처음에 오너가 자, 정수야 아침에 뭐 6시까지는 7시까지는 문을 열어야 된다. 키를 주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저녁까지 일하다가 그 키 가지고 문 채우고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7시에 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뭐 해요? 처음에 청소 및 시설 관리할 거 아니에요. 뭐 전구 담아 나간 거 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청소 및 시설 관리. 그다음에 뭐예요? 유통기한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긴박한 날짜까지 오는 것들 빨리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야? 재고 파악 및 발주 업무. 그다음에 물건 들어오면 진열 업무. 그죠? 그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면 고객 대면 판매. 그 사람들이 돈 내면 입출금 관리. 그죠? 물건 사가지고 간 사람이 반품하겠습니다. 클레임 처리 및 문제 해결. 이런 일들이 이마트 관리팀 일하고 매장 관리팀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연관성 있는 곳에 가서 유통 쪽에 가서 일을 해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라. 보통 학생들이 제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뭐 아이디어를 냈더니 매출이 향상됐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5% 향상된 얼마 숫자를 얘기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CU 편의점의 기획실에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획실의 공명이니까 이거 기획실 괜찮어. 내가 가자. 소리를 쭉 쓸 거예요. 그런데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어떤 기획자를 뽑을까야? 어떤 기획자를 뽑을까? 라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보고 이랬어요. 야, 너네 집 앞에 CU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CU에 가라. 그래서 매장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매출이 각 분야에 종류별로 뭐 음료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몇 프로씩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을 더 일으키려면 혼밥 먹는 사람들, 요즘에 포지션이 커지니까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하고 비교 분석을 해라. 세븐일레븐은 혼밥 먹는 사람들 공간을 가지고 20%를 할애를 해가지고 매출이 일평균 77만 원 나오는데, CU 같은 경우에는 혼밥 먹는 사람들 음식을 15%밖에 안 나오니까 하루 매출이 68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25%를 확장했을 때 아마 매출이 99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숫자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획자거든. 기획자가 제가 영어를 950점 맞았고요. 학점을 4.5에서 4.31을 맞았고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준비했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숫자로 풀어가지고 서류를 써서 보냈더니 결국 합격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훌륭한 단어는 아니지만 된장녀라는 표현이 한 번 있었잖아요. 된장녀라고. 이거는 뭐 마케터들이 쓰는 언어 용어라서 제가 뭐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마케터들이 된장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된장녀라는 사람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좋지는 않다.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사치스러운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학생들 입장이거든요. 기업 관점에서 보면요. 전 국토의 여성을 된장녀로 만드는 것이 기업 목적이에요. 기업 입장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여자들에게 지갑을 확 열 수 있게 만들까? 이게 오로지 기업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지. 아, 어떤 마케터를 뽑을까? 어떤 인사팀 직원을 뽑을까? 어떤 개발자를 뽑을까? 기업이. 그렇죠? 나를 PR해야지가 아니라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 뭐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4개국이 뭔지 몰라요. 4개국 정도는 그냥 나라를 써주세요. 아, 그런데 회사가 우리가 이번에 독일하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 독일 갔다 왔네? 그럼 뭐야? 대화가 되잖아요. 독일 어디 갔다 왔니? 거기는 갔다 왔니? 우리가 거기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얘기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5개 유럽을 다녀온 애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써서 딱 왔는데 25개 나라를 쫙 정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맙소사. 그러고 다시 썼어요. 그거를 나라마다 특징, 갔다 와서 남았던 기억에 남았던 자기 직무와 연관돼 있는 내용들을 옆에다 쭉쭉 적어주는 걸로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하여간 몇 개 안 되는 나라면 나라를 일일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사는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런 문서를 단 한 장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정리된 문서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편집글 형식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것도 자기 PR 중심으로. 근데 기업에서는 그걸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여러분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론 근거 방법의 순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주는 게 맞다. 결론. 가장 중요하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결론을 적어야 돼요. 회사에서 쓰고 있는 실전적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뭐 학교 내지는 우리 청년희망재단에서도 컨설턴트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탁 써가지고 뭐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클리닉 받으러 오시면 아마 자세히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들이 뭐 20대 혼자서 그 세상의 문을 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희망재단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스태프진들이 여러분을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교류를 하시고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딱 편성을 해서 가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아요. 성공도 빨리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냥 결론을 좀 내서 그런 선수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혼자 준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아까 사과는 나누면 하나가 남지만 생각은 나누면 2개가 남아요. 4사람이면 4개가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교과서에 없는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아이디어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청년희망재단에 와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원래 명강의는 질문이 없대요.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실 때까지 저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